네, 타이포그래피를 배웁시다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김경원입니다. 네, 오늘은 단락의 설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타이포그래피에서 단락은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러그래프라고도 하고요. 이제 단락을 다루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문자의 정렬 방법도 이제 같이 섞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타이포그래피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지금 읽는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읽는 방식에서 타이포그래피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읽는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각 문화,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시각 문화하고도 크게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읽는 방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이제 학습되어 온 그런 방법이 누적이 돼서 문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여러 방법들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자간이나 뭐 행간 뭐 이런 요소들, 그런 아주 미세한 간격들의 여러 관계성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소해 보였던 그런 결정들이 누적이 되고 모여서 하나의 양식을 이루게 되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렬 방식에 따라서 읽는 방식이나 방향을 결정해 주기도 하고요. 가독에도 영향을 주고 내용이 잘못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양식들이 쌓여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글자를 보고 읽고 그렇게 감흥하는 그런 공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혹은 타이포그래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다양한 시각 결과물들이 우리 주변의 시각 문화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시각 문화란 것이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고 이미지가 돼서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주고, 그럴 때 우리가 정보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타이포그래피를 광범위하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자를 조금 쪼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을 만약에 기준으로 했을 때 자소가 있죠. 기역, 니을 이런 자음 모음이 모여서 낱글자가 되는데, 낱글자가 되기 전에 자소가 있어요. 저 하나하나에 자소가 있죠. 그리고 낱글자들이 모여서 낱말을 이루죠. 그래서 낱글자 하나가 어떤 특정한 뜻을 이룰 수도 있죠. 뭐 물, 글 이것도 낱글자이지만 낱말이기도 하죠. 근데 글자라고 이렇게 모였을 때 낱말을 이루게 돼서 낱말이란 건 비로소 이제 낱개의 뜻을 가진 어떤 단어가 되었다는 뜻이고, 이런 낱말들이 모여서 문장이 됩니다. 그렇죠? 문장이 모이면은 하나의 어떤 작은 주제를 가진 글자의 덩어리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글의 덩어리에 이렇게 한 덩어리를 구분을 해 놓은 것, 이것을 단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단락은 문단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단락들이 모여서 어떤 큰 주제의 글이 되고 그 글의 페이지들이 모여서 책이 되는 거죠. 큰 정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거, 이 단락들이 구분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읽는 방식이나 읽는 텍스트를 읽는 호흡을 달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심결에 이제 뭐 레포트를 쓰거나 워드 프로세서에서 이런 텍스트 작업을 할 때 엔터를 쳐서 한 줄을 이렇게 비워주는 행위가 아주 일상적인 그런 단락을 구분짓는 것에서 출발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 그리고 그런 양식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저희가 또 타이포그래피에서 디자인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멋진 지면을 디자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러한 단락이 구분되는 지점을 필크로라고 해서 글마디표로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공간 설정만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단락의 설정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놓고 지금 구분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분 짓는 것, 그러니까 정보나 어떤 내용들을 구분 지어서 조금 더 읽기 쉽게 아니면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제 읽은 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날씨에 대해서 친구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맥락하고 상관없이 다른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 어떤 의도인지 아니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텍스트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글의 의미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거나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락 구분을 볼 수는 있지만 굉장히 가득 차 보여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읽기도 전에 부담감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읽는 속도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간이나 행간을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공간의 미세한 간격들에서 읽는 속도 그리고 감정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전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뭐 글자의 굵기나 아니면은 어떤 공간에 놓여지는 상태에 따라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단락의 구분이나 설정 그리고 뭐 정렬 방식에 따라서도 그런 읽는 속도나 어떤 전달 방식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독의 숨고르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단락의 구분 방법은 크게 5가지 정도로 지금 보는 5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자를 다루는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퍼, 과거에는 이제 뭐 그 활판 인쇄공들 아니면은 뭐 글자를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단락 구분법을 생각해내고 편집자들도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단락 구분 방법이 단락 설정 방법이 주로 현재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첫 줄 들여짜기하고 글줄 비우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볼 건데 들여짜기와 글줄 비우기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 문화적으로 그렇게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방식에 매우 익숙해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는 이제 뭐 구분하지 않기,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구분하지 않기 방식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점에 유의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어짜기를 할 때 장식 문자를 사용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어떤 것을 유의해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단락을 구분 짓는데 효과적인지 뭐 잘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조판을 의미하는 이런 짜기, 들여짜기라는 말, 내어짜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짜기라는 표현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텍스트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글의 덩어리들의 그 작은 간격들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조절을 하죠. 타이포그래피를 할 때 그런 것이 마치 패브릭의 직조 구조와 같이 이렇게 짜여 있다고 표현을 해서 그리고 활판 인쇄술에서 그 나팔자들을 이렇게 식자를 할 때 그걸 하나씩 꽂아 넣는 과정을 이제 짠다고 표현을 하는 데서 이제 유래해서 우리도 이런 짝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단락 구분, 단락 설정에서 살펴볼 게 첫 줄 들여짜기죠. 첫 줄 들여짜기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양끝 맞추기로 해서 설정을 해놨는데요. 단락마다 요 지금 3개의 단락이 있는데 3개의 단락에서 첫 줄, 시작하는 줄에 단락 첫째 시작하는 줄에 칸을 한 칸 이렇게 넣어줬죠. 근데 여기 들여줬다고 해서 들여짜기인데 이 들여주는 정도의 거리, 간격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첫 줄 들여짜기는 단락 시작의 첫 줄의 시작을 보통 라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정방형 활자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알파벳이 여러 가지 크기 비율이 있죠. 가로 세로 비율이 있는데 M자, 그러니까 알파벳 M자는 정방형의 그런 활자틀 너비를 갖고 있죠. 그래서 M자 너비 정도로 들어짜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뭐 이제 워드 프로세서에서 한 칸 띄거나 두 칸 띄거나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눌러서 공간을 설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스페이스바 하나도 하나의 블럭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간 행간을 조절을 했을 때 영향을 받아서 그 공간이 균등하게 설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글에서는 이제 문자 하나, 정방형 기준으로 했을 때 문자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정방의 한 칸보다 조금 1.5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정해서 설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로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한 칸씩 띄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자 하나 M 너비라고 했을 경우에 활자 틀 정방형 틀 너비보다 좁으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워드 프로세서에서 한 칸을 띄었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좁은 공간만큼 앞에 띄어져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낱말 사이에서 혼동되거나 아니면은 실수를 한 것처럼 얼룩이나 어떤 깨진 공간이 형성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서 단락 구분을 인지하기 어렵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적절한 공간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의 기준은 M 너비이기는 하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적절함의 기준을 정한다면 인지가 가능한 그런 공간 너비에 비교해서 가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거리, 그러니까 인지가 가능하다는 건 너무 좁지 않게, 그러니까 뭐 M 너비 이상이 되거나, 근데 가독에 방해를 주지 않는 너비라는 것은 글줄의 길이에 대비해서 적절한 공간, 시각적으로 적절한 공간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앞 첫 줄 들여짜기의 공간 설정의 기준이 1차적으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양끝 맞추기 말고 문자 정렬의 관계로 살펴봤을 때 왼쪽 정렬을 하고 이제 첫 줄 들여짜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그러니까 양끝 맞추기가 좋을까요? 왼쪽 정렬, 오른쪽 클릭이를 했을 때 첫 줄 들여짜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들여짜기라는 거는, 첫 줄 들여짜기는 두 형식 다 굉장히 어울리게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런 양식이에요. 근데 시각적으로는 양끝 맞추기하고 양끝 맞추기를 설정을 해서 사용했을 때 좀 더 시각적으로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공간의 리듬감이 오른쪽에서 리듬감을 줄 때 좀 더 까다로워질 수가 있는 거죠. 왼쪽에 들여쓰기 공간의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고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칭 본문 판짜기를 하는 경우에 양끝 맞추기를 하면, 그러면 문자 정렬이 좀 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쉽게 공간을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들여짜기 된 부분이 이제 단락을 구분짓는 하나의 단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단서를 보고 단락이 여기서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시작하는구나, 바로바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끝 맞추기를 할 때는 첫 줄 들여짜기가 안정적일 수 있고, 오른 흘리기를 했을 때, 왼쪽 정리를 했을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이런 글줄의 길이의 간격을 살펴봐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글줄 비우기예요. 글줄 비우기도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줄 비우기라는 이런 용어를 몰랐어도 우리가 어떤 문서를 쓸 때, 텍스트를 작업을 할 때 많이 썼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단락하고 단락 사이를 한 줄을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읽는데 호흡을 이렇게 쉬어갈 수 있어서,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조금 공간이 더 생겨서 좋겠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글줄 간격의 너비와 그리고 글자의 높이를 포함해서 저 공간의 절반만큼 반줄 글줄 비율로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이거는 따로 설정을 해놓은 건데, 보통은 이렇게 그냥 한 줄을 다 비워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레이아웃하고 관련 지어서 그리고 그리드라는 개념과 관련 지어서 이런 글줄 비우기의 적용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룰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한 줄 비우기, 지금 보시는 거는 한 줄 비우기로 이렇게 공간을 글줄을 비워버리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다단으로 설정이 되었을 때 옆에 선이랑 글줄에 이렇게 공간이 어긋나지 않게 일정하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만 비웠을 때는 글줄이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적용할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글줄 구분하지 않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분하지 않기는 말 그대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단락의 구분에 어떤 특정한 요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 그러니까 페이지가 굉장히 많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절한 양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텍스트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단락을 구분하는 어떤 단서들이 적어질 경우에 굉장히 읽는데 불편함을 이제 호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락 구분하지 않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단락을 쭉 이렇게 단서 없이 쭉 가는 건데 굉장히 경제적일 수 있죠. 공간을 꽉꽉 채웠으니까. 근데 지점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너무 불친절한 디자인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타입 세팅을 아무리 미리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했다고 하더라도 단락이 적절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읽는 호흡감이 굉장히 길고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빈 영역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문장이 끝나고 뭐 했다, 뭐뭐로 보인다,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끝나는 부분이 있죠. 그 빈 영역, 거기서 끝나고 한 줄이 생기는 그 빈 영역이 우연이라도 아니면 의도적으로라도 그 마지막 글줄이 전체 글줄의 길이하고 똑같거나 거의 흡사하거나 뭐 8, 90% 이렇게 꽉 차 있다면은 단락이 구분되는 지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텍스트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마지막 글줄을 제외한 각 글줄의 길이가 더 이렇게 일정하게 되어 있어야 눈에 잘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왼쪽 정렬, 그러니까 오른 흘리기를 할 경우에는 단락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왜냐면은 단락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이 아래 빈 공간을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양끝 맞추기를 해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끝 맞추기를 해야 한눈에 더 정렬된 방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어짜기라는 양식도 있죠. 네어짜기라는 거는 보는 것처럼 이렇게 첫 줄을, 그러니까 글줄이 시작되는 지점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락 구분하는 거를 말하는데, 계속 단락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속 활자 시대 때를 다시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들여짜기 같은 경우에는 조판을 할 때, 식자를 할 때 그 납활자를 이렇게 심는 과정에서 앞에다가 그냥 빈 공간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어느 정도 넣어줄지만 정하면 되는 거고 넣어주기만 하면 되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네어짜기 같은 경우에는 첫 줄을 하나 식자를 하고 두 번째 줄부터는 다 일정한 간격으로 안으로 들여짜기를 역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계속 같은 간격만큼 들여짜기를 해서 단락을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빈 공간이 좀 더 많이 생기죠. 상대적으로 이 마진보다 앞쪽으로 공간이 쭉 생기니까. 그래서 이 네어짜기 단락 구분 방식은 인쇄술이 아주 발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화 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 식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납활자 이후에 필름에다가 글자를 감광시켜서 그것을 인쇄하던 사진 활자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바로 프린팅 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디지털 활자 시대가 있는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이제 물리적으로 좀 더 경제적인 영향을 덜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디자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었을 때 좀 더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이제 디자인 작업에 좀 더 개성을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단락을 설정을 하고 그 방식을 보여주고 싶을 때 디자이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양식이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들여짜기의 역발상적인 형태로 내어짜기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방식도 최근에는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 단락의 첫 줄이 내어짜기가 되면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에 시선이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첫 단락의 그러니까 첫 줄에 내어짜기 한 이 부분의 길이 너비가 들여짜기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뽑아내느냐가 관건이 될 거고 그 튀어나온 그 부분의 거리 간격이나 아니면 그런 리듬감에 따라서 전체적인 단락의 인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식 문자 사용하기죠. 그래서 장식 문자를 사용할 때는 장식 요소라는 거는 옆에 보이는 저런 P자를 뒤집어 오는 것처럼 저런 것들을 장식 요소라고 하는데 고전적인 단락 구분 방법에 아주 고전적으로 고전 문서 같은 아니면은 고전 디자인 양식들을 보면 이렇게 장식 요소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필사시대 때 양식들이 남아 있어서 나팔자로 인쇄를 하더라도 그 옆에 어떤 장식 요소를 그리고 어떤 그런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 문자 이미지, 글리프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들이 이어져 오면서 현대 타이포그래피에서도 조금씩 사용이 되는 그런 형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금 보면은 이제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장식 요소 그러니까 단락 장식 문자를 하나씩 넣어 놨죠. 그래서 저 표시를 보고 여기부터 읽으세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P자를 아까 얘기했듯이 필크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모양의 약물을 글마디표 필크로라고 하는데 이 단락 기호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단락 기호를 넣고 강제 양끝 맞추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강제 양끝 맞추기라는 거는 저렇게 아래쪽에 공간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게 해서 공간을 이렇게 줬는데 그 공간을 주지 않고 꽉꽉 다 채우는 것을 강제 양끝 맞추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제 양끝 맞추기를 해도 고전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 글마디표 장식 문자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면은 단락이 구분이 되어 있는 단서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그런 양식을 흉내낼 때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이렇게 크게 5가지의 단락의 설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설정 방법에서 첫 줄 들여짜기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뭐 바로 툴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스케치, 글의 양이나 정렬 방법, 단락의 설정 방법을 스케치하는 방법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줄 들여짜기를 할 때는 이와 같은 형태의 글줄의 모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끝 맞추기를 지금 기준으로 스케치를 해본 건데 지금 이렇게 앞에 들어가 있는 들여쓰기 한 정도의 간격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글줄 비우기였어요. 글줄 비우기는 말 그대로 단락과 단락 사이를 비워주는데 그 비워주는 그 간격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러니까 한 줄 문장에서 타입 세팅이 된 상태에서 한 줄의 행송 거리와 여백 그러니까 행간의 거리까지 포함한 한 줄을 띄워줄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엔터를 한 번 줘서 행간 그대로 한 칸을 넓힐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공간을 설정을 해서 절반 정도 아니면 좀 더 좁게 넓게 설정을 할 것인가 라는 글줄 비우기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분하지 않기 방식이에요. 구분하지
않기 방식에서는 기억해야 될 거는 왼쪽 정렬 오른 흘리기를 할 때는 구분하지 않기 방식을 사용하면 굉장히 가독화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락의 설정이라는 거는 독자가 이 단락이 구분되어 있다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쉽게 찾기 위해서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건데 여기서는 왼쪽 정렬을 하면은 단서를 찾기가 어려워지죠. 오른쪽이 흘러져서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양끝 맞추기를 했을 경우에 단락이 끝나는 지점에 공간을 이렇게 쭉 비워줬을 때 그 공간이 너무 좁으면은 이제 구분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넉넉하게 공간을 적용을 해줬을 때 구분하지 않기 방식이 기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어짝이죠. 그래서 나팔자 시대, 그러니까 활판 인쇄 시대 이후에 디지털화 되면서 아니면 사진 식자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이 발전을 했던 양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뒤로 하고라도 우리가 네어짜기를 조금 활용해 보면 눈에 익숙한 드려짜기나 뭐 비우기 같은 그런 단락 설정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개성 있는 어떤 디자인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예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식 문자 사용하기죠. 그래서 장식 문자라는 것은 필크로와 같은 어떤 특정한 약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글리프라고 해서 어떤 장식 문자라는 것은 정해진 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별 모양이나 하트 모양이나 화살표 같은 거를 써도 되고, 체크박스 모양이나 네모여도 되고. 근데 이 장식 문자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저 앞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놓아주잖아요. 근데 그 놓아진 장식 문자와 문단이 이제 단락을 시작하는 첫 줄에 글이 시작하는 부분과의 간격이 너무 좁으면은 그러면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식 문자가 뭐 되게 개성 있는 어떤 특정한 표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색깔을 적용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장식 문자가 만약에 단어나 아니면 문자하고 실제 뜻이 있는 문자와 흡사한 형태일 경우에, 아니면 뭐 어떤 네모난 형태일 경우에 너무 그 텍스트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읽는데 내어쓰기 같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읽기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락 설정에서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향후에 이제 레이아웃이나 뭐 매크로 타이포그래피의 개념을 좀 더 적용을 해볼 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소제목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이 들어가는 경우에서 땡땡땡땡 동그라미 4개를 소제목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단락의 설정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들어갔을 때 단락이 바뀌었을 때 읽기에 숨고르기 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정보의 정확한 구분 전달 아니면 가독의 효율성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들여쓰기를 하거나 글줄 비우기를 하거나 내어짜기를 할 때 본문에 그런 단락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시각적인 효과를 주면서 헤딩, 그러니까 소주제, 소제목 같은 경우에도 내어쓰기 효과 아니면 들여쓰기 효과 아니면 본문에서 들여쓰기 효과를 했을 경우에 이것처럼 들여쓰기 한 위치에서 제목을 설정해 주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를 모두 우리가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뭐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에서도 살펴보면 이제 텍스트의 위계가 하나의 그 본문만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다른 텍스트 위계를 가진 요소들이 한 화면에서, 한 지면에서 여러 군데 이렇게 놓여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주석 같은 부분, 그러니까 뭐 본문 옆에 이렇게 설명글 같은 아주 작은 글자들의 텍스트 단락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구분 짓는 방법도 미리 미루어 짐작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렬 방법 중에 가운데 정렬로 많이 썼던 쿼테이션, 그러니까 인용구 같은 것들이 문단 안에서 단락 구분 사이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방식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스케치를 경우의 수에 따라서 해보면은.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단락을 설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배경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시각적으로 잘 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편안하게 읽기 위해서 공간을 주어 주거나 아니면은 단락 사이에 단서 같은 어떤 장치, 뭐 장식 문자라든지 어떤 공간적인 단서 장치를 줘서 독자가 좀 더 쉽게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나중에 타입 세팅 이후에 레이아웃을 적용하거나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을 할 때 적용하면 좀 더 완성도 있는 작품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텍스트나, 그러니까 일반 책이나 디자인된 것들을 좀 더 보면서 지금 보여드린 경우의 수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적용 방법, 변형 방법을 개발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